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한성그룹 미만 가족이에요. 배달원 따위가 같은 테이블에 앉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은의 주목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한성그룹 미만이라 자신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에 임원이 이런 인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정은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민 양의 가족입니다.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 노친네가 노망이라도 아니, 아무리 패급 인생이라도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자기를 쳐도 눈치를 박하면서 쳐야 할 거 다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울 것. 빌붙어서 돈 뜯어먹을 국민하는 작자가 말이야. 선희도 한마디 보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 나 말이에요. 이 레스토랑은 아무나 들여보는 나봐요. 격떨어져서 손님도 종가려 받아야 가게 품이라는 것도 유지되는 건데 이것 봐요. 면관님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지. 불붕이에요. 매 이렇게 천치분반도 못하고 사기치고 다니 정도로 돈이 궁이에요. 네, 그런 가서 누가 다루도 뛰세요. 엠먼 사람들 등쳐먹으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선희는 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혼인말처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말을 하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이미 하고 왔으려나. 일부러 정체를 감춘 듯한 이 할아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여기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열차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조용한 골목길에는 특별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이라는 이름의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추천된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72세의 오너, 셰프 박정은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원은 여느 때처럼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은 그의 손, 놀림은 나이가 무생할 정도로 정확하고 우아했죠. 칼이 도마 위를 리듬감 있게 움직일 때마다 양파가 완벽한 크기로 자려나갔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그런 정원을 격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상견례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수석 셰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죠. 그럼요. 우리 지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할아버지가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야죠. 정원에게 소녀 지민은 그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지민을 정우는 침달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때 16살이던 소녀는 지제 26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죠. 오늘은 그런 지민의 결혼 상견에 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원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성그룹의 창업주라는 사실, 20년 전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때 재계 서열 20위 안에 들던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그는 이제 요리에 인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정원은 종종 그렇게 말하고 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죠.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식재료 배송업체라는 이름이 떴죠.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 메뉴용 참치요. 일본에서 공수해온 그 특급 참치 말입니다. 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참치는 오늘 상견례 특별 코스의 메인 재료였습니다. 최고급 혼마구로 한 마리에 1,000만 원인 없는 귀한 식재료였죠. 무슨 일입니까? 배송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담당 배달 기사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3시 10분이었죠. 상견례는 6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른 배달원은 구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따라 모든 배달원이 출동 중입니다. 이 시간에 새로 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창고 한쪽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죠. 20년 전 젊은 시절에 타던 것을 추억 삼아 보관해 둔 오토바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결심은 확고했죠. 소녀의 상견례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원은 주방을 나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토바이를 꺼내며 잠시 과거를 회상했죠. 젊은 시절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한성그룹을 일구던 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일했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세요. 젊은 시절엔 이걸로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정원은 옷장에서 오래된 배달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라이더 재킷과 바지, 그리고 평소 입던 고급 정장과는 너무나 다른 차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원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꺼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는 핸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정원은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1시간 후 정원은 무사히 참치를 수령했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오토바이 뒤에 단단히 고정시켰죠.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반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교통체증이 시작됐습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차들 사이를 지나가며 속도를 높였죠. 들매단이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드디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습니다. 정은은 급하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참치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배달하시는 분.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이창식 한성그룹의 정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헬멧을 쓴 채워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VIP룸이 어디? 우리가 예약한 손님인데. 창식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어머니, 기분이 나빠지만 애써 친절에 대답했죠. 3층 왼쪽 끝입니다. 그래요. 근데 배달원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우리 예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창식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죠. 그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오셨군요. 네, 이제 빨리 준비합시다. 시간이 없어. 정원은 참치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배인이 급하게 들어왔죠. 회장님 상견례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타님, 아니 지민 아가씨도 오셨고요. 정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제가 직접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정원은 헬멧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방금 전 창식의 거문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지민의 시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정원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잠깐만 이 차림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정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달원 차림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인님 특별 요청 하나를 드려도 될까? 네, 회장님. 제가 잠시 이 차림으로 VIP로만 들어갈 텐데 절대 제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지배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원은 다시 헬멧을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참치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들고 VIP로만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원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사랑스러운 소녀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 신랑이 될 준호인 것 같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창식과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이름은 김선이었죠. 두 사람 모두 거만한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배달원이 왜 여기 들어와? 선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특별 매니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헬멧을 안 벗죠? 실례 아닌가요? 창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헬멧을 벗었죠. 하얀 머리와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죠.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란 지민과 준우가 일어나려는 찰나 정원이 급하게 눈짓으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해라. 정원은 정말 배달원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는 그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선이가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 음식 냄새랑 땀 냄새가 진동하네요.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서 있는 것? 그 순간 정원의 가슴 속 무언가가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죠. 그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지민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재빨리 눈짓으로 한 번 더 지민을 말렸죠. 지민은 당황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신을 말릴 정도면 무언가 할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앉으세요. 창식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죠. 그러자 선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한성그룹 임원 가족이에요. 배달원 따위가 간 테이블에 앉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원의 주목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이라 자신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의 임원이 이런 인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정원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민 양의 가족입니다.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 노친내가 노망이라도 났나? 아니 아무리 팩 민생이라도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사기를 쳐도 눈치를 박하면서 쳐야 할 거다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울거려? 빌붙어서 돈 뜯어먹을 궁리나 하는 작자가 말이야. 선이도 한마디 보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 레스토랑은 아무나 들여보내나 봐요. 격 떨어져서 원손님도 종가를 받아야 가게 품이라는 것도 유지되는 건데 이것 봐요. 영감님.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지 부렁이에요. 이렇게 천지분간도 못하고 사기치고 다닐 정도로 돈이 궁해요. 그럼 가서 노가다라도 뛰세요. 엠먼 사람들 등차 먹으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선이는 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혼인말처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미 하고 왔으려나 충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준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만 꼭 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얼마나 꽉 쥐었는지 지민의 양 주먹은 사실 아무 떨리듯 떨리고 있어. 요, 아버지, 엄마, 이분은 정말 지민이의 할아버님이세요. 지민이 할아버님께 지금 이게 무슨 실례세요? 창식의 눈이 부릅뜨졌습니다. 선희는 불신 가득한 눈으로 지민을 바라봤죠. 이 작부 영감님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정말 내 할아버지 맞니? 지민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겨우 참고 있었죠. 입을 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리지만 않았다면 100번도 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 사기꾼 할아버지가 정말 가족이라고 창식이 실망스러운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넌 정신이 있는 것 얼마나 모자라면 이런 대목지 못한 집안 여자한테 코가 깨인 거야? 선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더니 운변이라도 하듯 손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영감님, 우리 아들은 한성그룹 과장입니다. 우리 바깥 양반도 한성그룹 전무이사예요. 이 결혼이 가장 기나한가요? 선희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꼽고 팔짱을 킨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번 양보해. 영감님이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격은 맞아야 영감님에게 그럴 만한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그때 눈치를 보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깁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지민 씨 할아버님이신데 너무하신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정우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예비소녀 사이가 될 뻔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 양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과 어울리려면 최소한의 격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배달원이 가족이라니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일이죠.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이들의 진면목을 충분히 봤으니까. 하지만 아직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주방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숙은 나가려 하자 창식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요, 배달원은 배달이나 하러 가세요. 이런 자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기왕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일부러 특별 요리도 가져왔는데 그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창식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저 자존심 상한 늙은 배달원의 아집일 뿐이라고 생각항앙.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거림직한 느낌 때문에 쉽사리 일어설 순 없었습니다. 에서 지민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를 지켰지. 정우는 나간 후 VIP로면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죠. 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민은 급하게 눈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죠. 할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런 모욕을?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지민아, 때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런 방법도 필요한 법이.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성그룹을 읽은 카리스마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내일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다시 헬멧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너희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그렇게 운명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VIP로 무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온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전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식과 선희는 포크를 들며 거들먹거리고 있었고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준우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부모와 약혼 여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선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념이 가득했죠. 정은이 자리에 앉아 선희는 일부러 의자를 뒤로 벨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오물까봐 걱정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정우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정은이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민 양,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죠? 창식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쳐났죠. 우리 준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쳤어요. 지금은 한성그룹 기획실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젊은 나이에 과장이 된 건 실력이 뛰어나서예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려고 한 지민 양도 참 눈도 높고 대단하네요. 묘하게 비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충분히 기분이 나쁠 소리였죠. 창식은 일부러 정은이 찾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집안 배경도 무시할 수 없죠. 저는 한성그룹 전무입니다. 차기 사장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정은이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차기 사장 후보라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그런데 지진양 집안은 뭘 하시죠? 설마 배달이 가업은 아니죠? 선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훈이의 낡은 배달복을 훑고 있었죠. 저희는 지민이 대답하려 했지만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요? 그럼 종업원이신가요? 선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네, 그런 셈이지. 그 순간 창식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하, 종업원이라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거 정말 우리 집안과는 살아온 환경이나 방식이 너무 다르네. 정순이의 주목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죠. 그때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창식이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자 준우는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왜 상견례를 하는지 서로 집안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아무리 요즘 자유롭게 결혼한다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맞아야지. 선이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솔직히 말씀드릴게. 우리는 며느리감을 고를 때 집안을 봅니다. 레다런이 가족인 집안과는 죄송하지만 어울리지 않네요. 앞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게 창식은 배달원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배달원이나 종업원이나 하찮은 인생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정은은 손녀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그리고 본이 성함을 안 물어봤네요. 창식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죠. 박정훈입니다. 박정훈 흔한 이름이네요. 나이는 며칠이죠? 70입니다.
선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흔들이나 되셨는데 아직도 배달을 하세요. 노후 준비는 안 하셨나요? 그 말에 정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배달이라니 참 특이하시네요. 창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달라 한성그룹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곧 사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 준호도 임원이 될 겁니다. 정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를 마치 자기 것인 양말하는 창식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죠. 한성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시나요? 선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서열 3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창업주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일곤 회사죠. 물론 지금은 2세가 경영하고 있지만요. 정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창업주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창업주를 아시나요? 네,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당연하죠. 박정은 전 회장님이잖아요. 아, 이름이 같으시네요. 하하지만 천지 차이죠. 그분은 전설적인 경영인이시고 당신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정은이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얼음섬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죠. 그때 지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할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손녀가 참지 못하고 일어선 순간 정은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머, 그만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창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격이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만. 지민 양은 예쁘고 착해 보이지만 집안이 이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창식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준호를 실망스럽게 바라봤죠. 부모의 말에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나약한 청. 과연 이런 사람이 지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선희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내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급 보석 부르셨죠. 우리는 예물로 최소 10키어짜리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그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우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10키어 다이아몬드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돈과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정훈이 말을 시작하자 선희가 코리아스를 쳤습니다. 오즈 배달에서 번 돈으로 어떻게 그런 걸 사겠어요. 이래서 집안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어디 가세요? 창식이 물었습니다. 정우수는 돌아보며 말했죠.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나갈 때 그 배달복 좀 갈아입고 오시죠. 냄새가 나서 식사하기 불편해요. 선희의 마지막 넋설이 정훈이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정훈은 주먹을 꽉 쥔 채 문을 나섰죠. 복도에 나온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다가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지배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이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은 은퇴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청소를 좀 해야겠어. 회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어했습니다. 집에 있는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우는 다시 VIP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식과 선희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시하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창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나 우리 한성그룹 전무집안과 배달원 집안이 사돈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정우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격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모두가 놀라서 정우는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우리 지민이는 소중한 아이, 돈이나 지위보다 사람의 인격을 보는 아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창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정우는 일어서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민아. 내 할아버지.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나가려 하자 선희가 날카롭게 말했죠. 가세요. 어차피 안 어울리는 사이였어요. 배달원 따위가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려고 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정우는 문 앞에서 멈춰서 씁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이요? 무슨 소리예요? 창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냥 인연이 있으면 보겠. 그 말을 끝으로 정우인과 지민은 룸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창식이 비웃으며 말했죠. 저 늘 그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 본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죠. 밖으로 나온 정우인과 지민은 레스토랑 로비에 섰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울먹였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지민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회사에 큰 쓰레기를 하나 걸러낼 수 있게 됐다. 몰랐으면 언제든 회사에 큰일이 났겠어. 정우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죠. 내일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정욱과 지민이 루물라 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떠나지 않았죠. 정우는 지민을 1층 대기실에 안전하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소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걱정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정우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한성구로 회장의 카리스마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는 정우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VIP를 메인 요리 준비는 잠시 미뤄주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석 셰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조금 있으면 특별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대였습니다. VIP를 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죠.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바닥에 와인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웨이터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선희의 명품 드레스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크게 번져 있었었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선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연신 고개에 숙였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으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한 것이었죠. 죄송하다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3천만 원짜리 드레스야. 창식도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런 학업 직원이 VIP를 담당하다니.
정우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명확하게 보였. 정우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나서며 말했습니다. 창식이 비웃으며 쳐다봤죠. 당신이 왜 사과해요? 아, 맞다. 여기 직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우는 젊은 웨이터를 뒤로 물리고 직접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도대 나이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었죠. 그런 정우는 보며 선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배달원이네요. 바닥 닦는 것도 익숙해 보여요. 그 순간 주방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수석 셰프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석 셰프에게 쏠렸습니다. 창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수석 셰프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당황하며 정우는 바라봤습니다. 그게 메인 셰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정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오늘은 중요한 상견례가 있는 날인데 메인 요리를 담당할 셰프가 없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석 셰프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과래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당분간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창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엉망진창인 레스토랑이야? 직원은 와인을 쏟고 요리사는 쓰러지고 선의도 거들었습니다. 이래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 한다니깐 삼류 직원이나 쓰는 이런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니까 정훈이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스토랑을 삼류라고 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정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람별적으로 그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배달원이 요리를 한다고 창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선희도 비웃으며 말했죠. 라면이나 끓일 줄 안다고 요리사인 척하지 마세요. 여기는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이라고. 방금 전까지 식당을 무시하던 발언은 싹 잊은 듯 했습니다. 정우는 대답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석 셰프가 따라오며 속삭였죠. 회장님, 정말 직접 하실 건가요? 그래야겠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우는 셰프법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죠? 일본식 가이스키 코스. 메인은 홈마구로 사시미와 스테이크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었. 그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헛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칼이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참치가 완벽한 두께로 잘려나갔죠. 은은한 분홍빛을 띤 참치살점이 접시 위에 꽃잎처럼 펼쳐졌습니다. 와,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젊은 조리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우는 얘의 실력은 어떤 미슐랭 스타 셰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한편 VIP로에서는 창식 가족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창식이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죠. 그때 문이 열리고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셰프 보급은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누구세요? 선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배달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요리를 담당하겠습니다. 창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난해요. 배달원이 요리를 한다니.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일단 먹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정수근이 담담하게 말하며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접시 위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참치살점이가 놓여 있었죠. 겨드려진 와사비와 간장의 조화도
완벽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죠. 이건 정말 맛있어요. 창식과 선이 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점씩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참치의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요리를 준비하러 나갔죠. 주방에 애온 정우는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퍼졌죠. 정우는 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수석 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정우는 완원된 스테이크를 들고 다시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식은 의외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음식이 마음에 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리올이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창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죠. 여러 곳에서 배웠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은퇴 후 세계가 꼭을 돌며 요리를 배웠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최고의 셰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를 맛본 선희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파리에서 먹었던 그 유명한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준호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배달원이신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루물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급하게 들어더죠.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창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VIP 룸을 예약했는데 왜 다른 손님을 받아요? 하지만 집에 있는 창식을 무시하고 정원에게만 말했습니다. 한성구를 박영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순간 루만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구를 편 회장이 왔다고. 그리고 아버님이라고 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버님이라고요. 지배인이 정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정은 전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현 한성구를 박영수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창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선희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할아버지의 눈빛도 초라하고 볼품 없는 배달원의 눈빛도 자부심 넘치는 요리사의 눈빛도 아닌 한 기업을 이끌었던 카리스만 엄치는 리더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정은이 지배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창식을 향해 돌아서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격이 안 맞는 배달원인가요? 창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배달원이 한성그룹의 창업주였다니. 그것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창식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죠.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덩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더 무서운 압박감이 느껴졌. 배달원이 등, 청소부 등, 회장이 등 사람은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성그룹의 임원이라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미안해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회장이어서 아니면 정말로 잘못을 깨달아서.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의 질문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죠.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게 말했죠. 영수를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를 꼭 닮은 모습이었죠.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니? 부자의 인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곧 상황을 파악했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은 한성그룹 전무 이창식 씨와 가족들이야.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창식을 알고였었죠. 회사 내에서 야심이 많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이 전무 설명할 게 있습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창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전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영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요. 몰랐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창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라. 내 아버지 그 한마디에 창식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봤죠. 하지만 정훈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죠.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그건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 당신과 당신 가족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무릎 것 같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정훈이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 결정했다, 지민은. 그리고 창식 가족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창식의 한성그룹 생활은 끝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회장이 20년 만에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창식은 새벽부터 회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초췌했고 눈 밑에는 검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손에 든 커피 잔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런데 이사회는 몇 시지? 9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 회장님이 오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창식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 같은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배달원이 한성그룹의 창업주였다니. 그것도 자신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들었죠. 오늘의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어제의 그 배달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회실로 향했죠. 창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뒤로 따라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소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침착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훈이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현 회장인 영수가 자리했죠.
정은이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죠.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사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죠.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정은이 말을 멈추고 창식을 바라봤습니다. 창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우리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이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창식을 흐끔거리며 쳐다봤죠. 정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배달원으로 변장하고 제 손 여의 상견에 참석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회사 전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창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앉으세요. 정은의 차가운 한마디에 창식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죠. 이창식 전무는 어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달원 따위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말을 회장님께 했다니 비록 정체를 몰랐다고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죠. 우리는 한성그룹 임원 가족이다. 격이 다르다고 정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한성그룹이 언제부터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회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배달원을 무시하고 서민을 멸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한성그룹은 사람이 먼저라는 경영 이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원들이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수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식을 똑바로 바라봤죠. 이 창식 전무 당신은 어제 제 소녀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는 배달원인 지방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창식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정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키는 나이에 비해 여전제 곳곳 당당했죠. 이 창식 전무는 오늘 불호해입니다. 회장님. 창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창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그가 청춘을 바쳐 일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준호 과장 정은이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역시 대기 발령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에 동조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죠. 전 회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은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여러분, 저는 20년 전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제 삶을 살기로 했죠.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성그룹은 제가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도 고객도 협력사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 였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그 정신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본 이창식 전무의 모습은 그 정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 차별했지.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창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음. 어제 당신은 여러 번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았죠.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더군요. 정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인사팀장 내 회장님, 오늘 중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세요. 한성그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말겠습니다. 회장님, 정훈이 이사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창식이 마지막으로 외쳤죠. 회장님,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아들은. 정훈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가치관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니까요. 정훈이 나가고 이사회 실이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25년간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편 회사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전무가 전 회장을 모욕했다가 해임됐다는 소식이었죠.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식의 집무실은 턱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짐이 박스에 담겨 나갔죠. 동료들은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피했죠. 창식이 회사를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선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뉴스에서 봤어. 당신이 해임됐다고. 창식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터덜터덜 걸어갈 뿐이었죠. 여보, 대답 좀 해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준호도 대기 발령이라며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치기는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니까. 사격의 서희 지휘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것이 남편의 치기 덕분이었죠. 미안해. 창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욱 화를 냈죠.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당신이 그 배달원한테 그런 말을 왜 한 거야? 창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결국 자신과 같았던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죠. 주방에 들어선 자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죠. 그때 지민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죠. 할아버지, 우리 지민이 괜찮니?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후련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우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죠. 지민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내 할아버지.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회사 일에 다시 관여하게 됐지만 옳을 일을 했다는 확실이 있었으니까요. 반면 창식의 집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식과 선희,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전무, 전 회장 모독으로 정격해임 재개에 충격. 선이 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에게 회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창식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창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레스토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창식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다른 두 가족의 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있었죠. 서울의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운의 레스토랑 정원은 여전히 상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전 한성구를 회장이 직접 요리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를 했죠.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정우는 평소처럼 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지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생선이 더 신선해 보여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지민이가 이제 생선 보는 눈이 생겼네. 할아버지와 손녀는 다정하게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지민은 많이 달라졌죠. 상견례의 상처는 완전히 아무렇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훈이 놀람별적으로 손녀를 바라봤죠. 정말이니?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정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긴 했죠. 그때 정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래, 영수야? 나다. 어쩐 일이니? 아버지 잠시 배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그래, 레스토랑으로 와. 1시간 후 영수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정우는 아들을 VIP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이창식 전 전무 아시죠?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다시 듣고 싶지 않았지. 왜 그 사람이 최근에 작은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은이 조용히 기다리자 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죠.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해고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창식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가 가져간 자료로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죠. 사람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다니 법적 조치를 취해라. 네, 아버지. 영수가 나간 후 정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식의 일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25년간 회화를 위해 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석 달 전 그 상견에 실망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죠. 정장도 예전처럼 빽빽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정훈이 차분하게 물어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가들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나 드리려고요.
정우는 준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부탁이 뭔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지만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자네 아버지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걸 하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그런 일이 자네 아버지는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책임을 지실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기 발령 후에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사람을 직업으로 언던하고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준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청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때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죠. 어쩐 일이에요? 지민 씨 오랜만이네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일어나며 말했죠.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정훈이 나가고 지민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그때 정말 비겁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죠. 지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도 좋은 사람 되고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그럼 저는 가볼게요. 그리고 할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준호가 나간 후 정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죠.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매일 배우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훈은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식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회사 기밀 유출과 횡령 혐의였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배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렸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옆에 또 다른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아저씨, 이 시간에도 배달하세요? 청년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죠.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지금 막 배달 끝났어요. 오늘도 정말 바빴네요. 청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이의 모습이었죠. 힘을쉬죠? 정훈이 물었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 배달로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이야 말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죠. 젊은이 항상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아저씨도 안전운전하세요. 신호가 바뀌고 청년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정우는 배달복을 벗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배달원 차별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지난번 회장님 사건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인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난번 사건 때도 취재를 정중히 거절하셔서 회장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적인 사건의 피해자의 시기도 하잖아요. 사회적 리더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우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요리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뿐이죠. 다달원이든 회장이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복을 입었을 때도 자부심을 느끼고 정장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옷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훈은 계속 말했죠.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으면 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정우는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었죠. 그들에게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훈의 행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만났던 배달원 청년이었죠. 마저씨, 여기서 일하세요? 청년이 놀란별 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기서 일해요. 우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단하세요. 청년은 정훈이 주방 보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굳이 정정하지 않았죠.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아, 네. 사실 여자친구 생일이었어요. 비싸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왔어요. 청년의 얼굴이 수줍게 붉어졌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럼 제가 특별히 요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솜씨를 발휘했죠. 그리고 특별히 디저트도 청년과 그의 여자친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청년이 정훈에게 인사했죠. 정말 감사했어요.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자주 오세요. 청년이 나간 후 집에 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밝힐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저 요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날 저녁 정우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민이 모두 모였죠. 테이블 위에는 정훈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가 최고예요. 영수의 막내딸이 즐겁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죠. 정우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인생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재미있다고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원으로 오인받고 모욕당했던 그날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지.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너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지민이 할아버지의 팔짱을 껴십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와 소녀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르지만은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죠.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배달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라. 중요한 건 옷도 지위도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내일도 그는 새벽 시장에 갈 것입니다. 때로는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겠. 하지만 그것이 그를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박정훈이라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지민에게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